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텝 2들만 해서 우리 330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330번. 자, 330번으로 가보자. 어떻게든 1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330번 문제. 자, 일단은 도형 문제고요. 주어져 있는 것은 뭘 하는지는 알았을 건데 당연히 못 구한 거 딱 하나죠. 요 반원의 반지름을 못 구해서 못 풀었을 거다.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4이고요.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인 부채꼴 OAB가 있어. 선분 OA 위의 점 지금 P에 대하여 PA를 지름으로 하고요. 그리고 선분 OB에 접하는 반원을 치라 그러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S1, OAB죠. 그리고 반원의 넓이 S2, 두 개의 차를 구하라. 당연히 우리 누구는 바로 구할 수가 있냐면 S1은 우리 바로 알고 있죠?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히 구할 수가 있고, 그럼 S2를 구하려면 우리 딱 하나죠? 저 반원의 뭘 구하라? 반지름 구하라. 맞아요. 당연히 저 반지름은 우리가 모르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을 잡을 거고, 이 문제의 핵심은 원과 이 OB가 뭐 한다라는 거야? 접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얘들아, 원과 직선이 접한다. 우리 뭐 써야지? 원과 직선이 접한다. 딱 성질 하나 있죠.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얘랑 원에 뭘 이으면? 중심을 이으면 요 각이 항상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이게 우리가 원의 접선 성질 딱 유일한 거 하나죠.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딱 이으면 얘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지름을 선생님이 스몰 r이라 그러면 여기가 r이고 당연히 요만큼도 요 A 쪽에서 끝나는 거니까 r이 된다고. 그러면 끝났어. 뭐가 끝나냐면 요 길이는 당연히 전체 길이가 4니까 요만큼 얼마가 돼? 4-r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야, 그러면 여기 각이 결국 몇 도야? 30도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여기 각도가 당연히 몇 도가 되는 거냐면 60도가 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의 요 B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몇 배? 2배 한 게 4-r이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r이 4-r이다. 따라서 우리 r 구하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3r은 4가 되니까 r은 3분의 4. 따라서 우리 S2를 구하라 라고 하면 파이 R 제곱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3분의 4의 제곱의 절반, 반원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다. 따라서 이런 어떤 직선과 원이 접하는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지금처럼 중심 이으면 뭐가 되겠다? 요게 직각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도형의 성질 가지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뭐 요렇게 해서 두 개를 빼주면 답이 나와요. 요렇게 두 개를 빼면 답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도형 문제를 우리가 자주 많이 다룰 거고,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원과 직선에 접하는 성질이야. 요거 딱 하나만 알면 돼. 요 성질 하나만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다 다. 알겠죠? 자, 그 다음도 한번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334번이고요. 이 344번은 교육청 기출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교육청 기출 문제야. 번호가 13번, 12번인가? 11번이었구나. 11번에 아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요쪽에 있었거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잘 봐야 될 게 딱 이런 거야. 항상 이런 문제를 보면 S1과 S2를 직접 구하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보면 그 S1과 S2를 더하거나 빼라,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실제로 빼기가 뭔가 많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림과 같이 지금 두 점 O와 O''를 각각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 길이가 3인 두 원이 있어요. 지금 얘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3인 원하고요. 요렇게 원이 있더라. 그랬더니 두 원이 만나는 점을 A, B, 그리고 여기 각도가 6분의 5파이, 그리고 원 O의 외부와 여기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 여기죠. 여기가 S1, 그리고 여기 마름모가 S2. 얘랑 얘를 뭐 하라는 거다? 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학생들이 진짜로 S1과 S2를 구해서 빼려고 해. 그런 문제가 아니야. 우린 일단은 뭘 해볼 거냐면, 이렇게 빼기가 나온다는 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 공통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 됐어? 빼기가 나오면 뭔가 공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S1을 구하는 과정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S1만 만약에 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S1이라는 것은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런 거죠. 요쪽에 보면 요렇게 부채꼴에서 요렇게 부채꼴이야. 맞아요? 이 중심 5-를 중심한 원 위에서의 부채꼴에서 이만큼을 뭐 해줘야 돼? 빼주면 S1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 맞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림 그리면 이런 얘기야. 요렇게 해서 뺄 거예요. 요렇게 된 거를 뺄 거야. 요렇게 된 걸 빼겠다라는 거야. 이게 S1이야. 맞니? 자, 그러면 S2도 한번 보자. S2의 마름모를 니네가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니를 한번 잘 살펴봐. S2는 당연히 지금 요렇게 만들어진 마름모인데 이 마름모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라고 하고 뭔가 내가 공통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쳐다보는 거야. 됐니? 즉, 얘를 이렇게 보면 요 부채꼴에서 얘를 뭐 한 거가 되는 거야. 요만큼을. 뺀 거가 되는 거 이해돼? 요것도? 그러니까 뭔가 빼기니까 공통분위에서 봤더니 저 부분이 공통이었다라는 거야. 즉 S2의 면적은 착 이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빼는 거야. 요 부분을, 요런 부분을. 됐어? 그런데 이 면적을 예를 들어 T라 그러면 요 T가 결국에 뭐한 놈이다? 똑같은 놈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빼라는 문제고 두 개를 빼라는 문제는 결국에 이게 날아가니까 그냥 얘랑 얘를 뭐 하면 되겠다? 빼는 부채꼴의 차를 그냥 구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로 바뀌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따라서 우리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합시다. 요 부채꼴의 넓이는 자, 요 큰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은 이미 알고 있죠. 얼마라고?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중심각만 구하면 될 거고 중심각은 당연히 요쪽이 6분의 5파이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6분의 몇 파이가 되는 거야? 7파이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여기가 6분의 7파이 각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면 될 거다. 따라서 우리가 요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6분의 7파이라고 구할 거고 마이너스에 이제 요 부채꼴이죠. 요 부채꼴은 결국에는 요 부채꼴로서 얘도 반지름은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면서 해당하는 중심각은 그대로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의 R제곱에 얼마?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S1을 막 억지로 구하려고 그러고 X2를 억지로 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능에서 기본적으로 빼기란 형태, 어떤 문제에서 빼기란 형태는 S1과 S2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아닐 거라는 걸 먼저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 이거를 당연히 S1과 S2를 구할 수 있긴 해. 그런데 막상 구하고 나면 막 사라지면서 결국엔 쓸데없는 짓이다. 그래서 꼭 이렇게 빼기가 나오면 아, 공통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수1뿐만 아니라 뭐 수2나 나중에 미적분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빼기꼴은 다 그런 내용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상관없이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뭐 답 내는 거 할 수 있죠. 답 내는 거 얘가 공통으로 묶이고요. 2분의 9로 묶이면서 6분의 7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는 거니까 6분의 2파이가 돼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니까 요렇게가 3이라서 뭐 답은 2분의 3파이다 정도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면적의 차가 나오면 공통이 있지 않을까. 알았죠? 그런 생각을 가져주면서 풀어줘야 된다. 아무튼 어떤 친구들은 이런 수업들을 들어서 이제 보자마자 아는 거, 아, 저거 공통인 거 있을 거니까 각각 구할 필요 없어. 근데 어떤 학생들은 무조건 각각을 구해야지만 풀어.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338번 해볼게요. 338번. 자, 338번 아마 이제 요 글을 아마 좀 잘 해석을 못해서 못 푼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봅시다. 좌표 평면의 원위에 두 점이 있어. A는 6,0 그리고 P는 A, B에 대하여 호 AP의 길이가 파이가 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 그랬을 때 사인 세타 값은 음수가 된대. 자, 우리 사인 세타가 할 때는 음수가 나오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이야?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이니까 해당하는 동경을 일단은 3, 4분면 또는 4, 4분면을 그려줘야 돼. 그러면 해당하는 우리가 원이 있고요.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이 있다고. 그래놓고 A라는 점은 얼마가 되냐면 6, 지금 0이 있는 거고 해당하는 동경은
4, 4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3, 4분면에 있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4, 4분면이라고 했을 때 해당한 요 호의 길이가 얼마였다라는 거야? 파이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 각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왜요? 여기가 6이니까 이걸 그냥 세타라 그러면 우리는 6 곱하기 세타가 뭐가 돼야 돼? 파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세타는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6분의 파인 거는 당연히 몇 사분면이 될 수밖에 없겠어. 4사분면이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쪽이 실제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각을 가지고 있는, 됐어요? 그 것의 부채꼴이 되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동경이죠. 자, 동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가 동경이죠. 요렇게 동경이 되겠고, 실제로 이 동경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몇 분의 몇 파이?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놈의 뭘 구하라고요? 사인과 그리고 뭘 구하라는 거다? 코사인을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 그림 상황에서의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구해주면 끝나는 문제다. 됐어요? 이제 이런 걸 잘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지금 여기가 6분의 파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거 좌표 찾으면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야? 우리 6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는 실제로 6분의 파이는 30도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인 거야? 60도인 거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이 되는 거고,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 놈의 좌표는 3루트 3,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값은 얼마다? 6분의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적고요. 코사인 세타 값은 6분의 3루트 3이다라고 적어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값들에 대해서 구하고, 아마 너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인 6분의 11파이가 얼마예요? 라고 그러면 1초 만에 대답할 거야. 나중에 보자마자 마이너스 2분의 1 딱 이렇게. 또 거짓말이라 생각하죠. 수업 한 2번만 더 하면 너네 사인 6분의 11파이고 형빈아 그거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 바로 얘기한다고. 알았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수업 좀 들으면 바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45번으로 가볼게요. 345번. 자, 345번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와 있고요. 사인 곱하기 코사인하고 같을 때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야? 저식을 보고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하냐? 우리 지난 시에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가지고 싹코 구하는 방법이 있었다. 뭘 해야지만 나온다? 제곱을 해야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양변을 뭐 해보겠다? 제곱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 양변을 제곱을 해보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좌변은 이제 할 줄 알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더하기 이사코니까 얘를 1 더하기 이사코라고 바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쟤는 사인 코사인의 전체 제곱. 요렇게가 되겠다. 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우리는 뭐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똑같으면 얘를 t라고 뭐 하겠다? 치환하겠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t의 범위를 t죠. t. 근데 항상 이제 원래 치환하면 뭘 생각해 줘야 돼? 범위를 원래 생각해 주는 거는 맞아. 범위. 뭐라고요? t의 범위. 이 t의 범위를 설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배우는 또 내용이라서 약간 여기서 설명이 내가 걸리기는 해요. 그래서 요건 일단은 제껴두고요. 이거의 최대치는 오늘 배우는 내용이라서 그럼 일단은 t라고 치환하는 데까지만 할게. 따라서 우리는 얘가 1 더하기 2t의 t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은 0에 뭘 구하면 되겠다? 근을 구하면 될 건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당연히 우리는 뭐밖에 못한다? 근의 공식을 써야겠다라는 거죠. 근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얘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이 중에서 우리는 플러스냐 이제 마이너스를 원래 설정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인과 코사인의 곱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너네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최대일 때 얼마일 것 같아? 일단 찍어봐. 얼마인지 알아? 최대가 될 때가? 최대가 될 때 얼마인지 혹시 알아? 2? 1? 최대가 될 때 얼마일 것 같아? 2분의 1? 일단은 원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인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 되고, 오늘 삼각함수 배운 내용이야.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범위도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야. 그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곱하기의 범위로 생각해도 최대가 얼마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 근데 그렇진 않아. 원래 내용은 이건 잘못된 설명이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1이 최대가 되는 거야. 아무리 해봤자. 그런데 알겠지만 1 플러스 루트 2는 뭘 넘어가? 1을 넘어가니까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우는 내용이고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하지만 지금 상식적으로도 절대 1은 못 넘어가니까 플러스는 안 된다. 알겠죠?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설명을 좀 이따 하면서 알려줄 테니까. 알았죠? 이 정도 알겠죠? 아무리 해봤자 1을 못 넘어가잖아, 곱이. 알았죠? 곱이 최대가 1 아니야? 그거보다 작아. 근데 설명하려면 조금 더 알아야 돼. 알았죠? 근데 그럼 S제곱 플러스 C제곱 사줄기하기는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이제 설명해 줄게. 근데 알았죠? 답답해. 자, 좀 더 배워야 돼. 알았죠? 좀 더 배우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미안해. 아직 거기가 수업을 못하니까 알려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걸리네. 미안. 자, 그 다음에 346번인데, 이제 346번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학생들이 내가 이것도 몇 년을 가르쳐도, 한 1, 2년 가르쳐도 한 번씩 당황해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저런 식으로 해서 한쪽이 뭔가 루트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계산하라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헤맨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니네 수학하에서 무리방정식에서도 이런 거 나오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봐봐. 니네 1 더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 더하기 x는 3이다 라는 방정식을 만약에 풀라고 너네한테 나왔어. 너네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는 어떻게 풀어? 이 방정식은. 그치? x를 넘겨 제곱해야 돼. 그게 핵심이야. 루트랑 다른 식이 같이 있으면 제곱해봤자 식이 더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루트 빼고 넘겨서 제곱이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저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어떤 생각이냐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더하기나 빼기로 구성이 돼 있을 때 내가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 식 자체를 제곱을 해봤자 사코가 중간에 나오면서 어차피 식이 더 이상 전개가 안 돼.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의 더하기 마이너스가 나올 때 무조건 사인과 코사인 하나를 넘겨서 제곱하는 게 포인트야. 이 말 이해하겠어? 그래서 앞으로 부탁이야. 사인과 코사인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더하기 빼기로 구성되면 둘 중에 하나를 넘겨서 제곱을 하자 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제곱하면 사코인데 어차피 또 계산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면 간단한 문제다. 따라서 누굴 넘기까 사인 넘길게요. 그냥 루트 2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양변을 제곱해서 이 근을 구하겠다. 됐죠? 그러면 얘는 2 코사인의 제곱은 이거 제곱할게. 1 마이너스 2사의 더하기 사인의 제곱이 될 거고 한 문자로 돌리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을 바꿀 거다. 뭐라 바꿀 거다?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으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죠. 됐어요?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2사 제곱은 1 마이너스 2사 더하기 4제곱이고 한쪽으로 다 넘기면 3사인의 제곱에 마이너스 2사인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다라고 되겠고 인수분해 되나요? 3과 1에 여기가 1, 1에 당연히 아래쪽이 마이너스라면은 인수분해가 되니 우리는 사인 세타가 얼마거나 1이거나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인 세타가 둘 다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되는 게 일단 있어. 여기서 이제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지금은 일단은 세타 범위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라고 제한이 된 4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은 뭐밖에 안 돼? 음수밖에 안 돼. 그래서 1이 안 돼.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게 지금은 범위가 일부러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대. 풀게 해주려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범위가 1을 포함하는 범위 정도로 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걸리긴 하겠구나. 이게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너네가 이제 풀다가 보면 봐봐. 이 얘기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장을 받는 건데 다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내 얘기 들어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x는 2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x가 2라는 식이 있어. 당연한 얘기야. 그런데 내가 이런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행위를 할 때가 있다라고.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하면 당연히 뭐가 돼? x제곱은 뭐가 돼? 당연히 4가 되는 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봐봐. 나는 원래가 x는 2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싶었는데 x제곱은 4를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x근은 뭐랑 뭐가 나와? 갑자기 이제 2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 행동이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제곱을 하는 행위로서 근을 구할 때가 있어. 이 말 이해하겠어? 그렇잖아. 뭐 루트와의 방정식을 풀다던가 지금처럼 삼각함수의 방정식 풀다 보면은 해당하는 제곱을 해서 근을 구할 때가 있다고. 근데 제곱을 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없었던 이런 근이 생길 때가 생겨. 왜? 이 근은 실제로 원래 근이 아니야. 아닌 근이야.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는 이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곱을 해서 구한 근이라는 것은 원래 식에 집어넣어서 근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항상 필요해. 이거 아마 무리방정식 풀 때 수학하에서 배운 적이 있을 거야? 혹시 다들 배웠니? 그런 거 배웠죠. 무리방정식에서 제곱을 해서 근을 구할 때 그 근이 확인하라. 원래 식에 집어넣어서. 기억해? 이런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에서 실제로 제곱을 한 근은 아닐 수도 원래 확인해 줘야 돼. 그것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죠? 이 근이 뭐 이름은 무연근이라고 이름이 있는데 무연근. 그래서 실제로 이 근이 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식에 집어넣어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범위상 제외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저런 범위가 없을 때는 해당하는 사인에 해당하는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 식에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원래 이렇게 따져주는 게 원래는 맞아. 그렇죠? 그거는 또 오늘 또 배워. 알았죠? 문제 풀면서.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이거 가지고 탄젠트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사인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 코사인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분의 1이 돼서 얘가 3분의 4. 따라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얼마야? 3로트 2분의 4가 돼서 유리화하면은 3분의 얼마? 루트 2 루트니까 2루트 2다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탄젠트 세타는 뭐분의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냥 얘분의 얘 바로 쓸게. 2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서 유리화까지 해주면 그게 만족하는 답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더하기 빼기가 나왔을 때는 유념하게 딱 하나 넘겨서 제곱하자. 알았죠? 그래서 같이 제곱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50번도 한번 가볼게요. 350번. 자, 350번은 아마 좀 낯설 수도 있긴 해요. 이런 식을 보고 낯설 수도 있긴 한데요. 봅시다. 자, 우리는 x가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y가 2 사인 세타 더하기 3을 만족하는 x, y가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길이를 구하라. 이 파트가 일명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 파트야. 아마 다들 자치의 방정식 문제를 고등학교 다닐 때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즉 x와 y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봤더니 둘 다 세타라는 변수에 대해서 연결이 된 문제고 우리는 저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 중에 알고 있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 알고 있어. 뭐 알고 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또는 코사인 사인은 탄젠트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건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연결할 거고 그러면 얘를 코사인은 얘를 사인은 이렇게 표시해 보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 저기를 코사인이라 두면 x 플러스 1을 2로 나눈 게 코사인 세타다라고 둘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저거는 y 빼기 3을 2를 나눈 게 사인 세타다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뭐 할 거라고?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 제곱해서 더하면 1이다. 유일하겠죠. 따라서 얘 제곱하시고요. 요거 제곱을 해서 우리 더하면 우변은 얼마? 1이 될 거고요. 좌변은 요거 제곱을 하게 되면 진짜 제곱하지 않는 거야. 요거를 분모만 제곱해서 4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가 있겠고, 양변에다가 4를 곱하고 싶지 않니? 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가 되는 뭐예요? 일명 무슨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원의 방정식에 뭘 구하라? 둘레 길이니까 우리 2파이r, 따라서 반지름이 2가 되니까 답은 뭐 4파이가 되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요것을 이제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x, y를 세타에 관한 매개 변수로 표현된 식이라고 얘기는 해. 이건 나중에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배우게 되면 그런 용어를 쓸 거야. x와 y를 다른 문자에 대해서 식으로 정리했다. 이거를 매개 변수로 포함되어 있는 식이라 그래서 이런 식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좌치를 구하는 것들도 나중에 또 연습을 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x좌표, y좌표면 얘는 원의 방정식이겠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알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은 352번도 해볼게요. 352번. 352번도 해보자. 자, 이번에는 352번이고요. 이제 그림 해석하는 건데요. 이런 거죠. 자, 그림과 같이 지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1 위에 두 점, 1,0에 대하여 점 B에 대하여 점 A에서의 접선이 선분 OB의 연장선과 만나는 T라고 하자. 그리고 이 B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그랬고, 여기 각을 세타일 때 우리는 BH 길이와 OH 길이와 AT 길이를 각각을 뭔가 표현해 주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다고요. 뭘 배웠냐면 선생님은 이런 거 배웠죠. 자,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에서 해당하는 동경 OP가 주어졌을 때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요 X좌표는 뭐라고 부르자 약속했어? X좌표는 뭐다? 이제 코사인 세타다.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유는 R분의 Y, R분의 X가 사인과 코사인인데 해당하는 R이 1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X좌표가 코사인, Y가 사인 되는 게 기본이란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이렇게 수선의 발을 당연히 내리게 되면 이 길이도 곧바로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니겠니? 맞니? 이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란 얘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봐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접선을 딱 쌌다고. 그래 놓고 요걸 그었어. 그때 이제 요 길이를 또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이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얘분의 얘는 무슨 세타야? 얘분의 얘는 무슨 세타야? 탄젠트 세타죠. 그러면 1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니까 이번에 이 길이를 곧바로 몰아줄 수가 있어? 탄젠트 세타다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끝. 자, 그래서 나와 있는 BH 길이가 누구였어요? 사인 세타였고요. OH 길이가 뭐였어요?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리고 는 2분의 3의 AT 길이가 뭐였어요? 탄젠트 세타가 돼서 해당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다. 됐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면 여기 탄젠트가 나와 있고 여기 사인분의 코사인 나왔어. 우리 사인분의 코사인은 뭐죠? 탄젠트의 역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탄젠트 분의 1이라고 써서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구해서 풀어도 되고, 또는 그냥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해서 크로스 곱해서 코사인 사인을 구해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 것 뿐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만약에 탄젠트 분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탄젠트를 곱해서 됐어요? 양변에 탄젠트를 곱하면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얘를 양변에 얘를 곱해서 3분의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탄젠트 세타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지만 해당하는 지금 세타는 1사분면 상에서 그림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 누구만 플러스만 써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랑 뭘 구하자? 코사인과 사인 구하면 되는 거다. 자, 탄젠트를 할 때 사인과 코사인 이제 잘 구하나요? 자,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탄젠트의 정의가 뭐분의 뭐예요? 밑변분의 높인 거야. 그러니까 x분하니까 여기가 루트 3이라고 그냥 딱 잡아버리고 여기 루트 2라고 그냥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5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루트 5라 딱 잡고요. 그러면 코사인, 사인 이렇게 구하는 게 그래도 가장 탄젠트가 주어졌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된다는 거다.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루트 5분의 루트 2. 코사인은 루트 5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 루트 3분의 루트 2라는 것은 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정확히는 그 비례를 얘기한 거야. 이렇게 루트 3k분의 루트 2k, 정확히 길이가 아니라.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예분의 가 약분이 되는 과정을 하니까 그냥 다 생략을 해버린 거야. 꼭 누가 물어봐. 선생님 이거 루트 3 아닌데요? 왜 루트 3이라고 두냐고. 루트 3이라고 둔 게 아니라 실제 비례식을 세웠는데 어차피 날라가니까 루트 3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예빈아. 죽겠구나. 자, 이번 문제는 뭡니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단위원의 둘레를 10등분하여 각 등분점을 P1을 1,0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서 P2부터 P10이라고 하자. 근데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 우리 이거 유형서에서 풀었을 건데 뭘 풀어봤냐면 아마 선생님하고 해당하는 요렇게 세타가 있으면 요 놈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라 그랬고, 그러면 두 번째 요 놈의 좌표는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되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인 세타들을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사인 3세타 이런 거 쭉 다 더하게 되면 사인 세타라는 건 y 값들의 합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원점 대칭이니까 두 개의 y좌표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항상 0이 되는 거야. 맞죠? 마찬가지 얘와 얘 x좌표 합도 얼마가 되는 거야? 당연히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두 개의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게 0, 여기도 더한 게 0, 그리고 여기도 더한 게 0, 여기도 더한 게 0, 여기도 원래 더한 게 0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세타의 친구는 누구냐? 여기는 몇 세타죠? 얘는 몇 세타야? 7은? 7은 몇 세타야, 현민이? 2일 때가 세타잖아. 7이면 몇 세타야? 6세타죠. 그래서 여기가 6세타랑 친구야. 사인이 6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요, 얘랑 얘랑 더하면 0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야 봐봐, 이것들의 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랑, 자 여기 사인과 아무튼 사인과 요 놈이 0, 그리고 또 누구야? 얘는 요쪽이랑 0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얘가 몇 세타야? 9세타라고. 9세타는 여기 4세타랑 0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9개잖아. 그럼 일단 기본 쌍으로 발휘되면서 걔들은 전부 다 얼마라고 하겠고 0이라 그랬고 남는 놈이 있겠지. 누구만 남겠어 중간에? 누구랑 누구만 남겠어? 사인이 몇 세타 남아? 몇 세타는 남겠어? 몇 세타가 남겠어? 5세타가 남겠지. 얘도 그렇겠죠. 됐어? 그럼 사인 5세타와 코사인 5세타는 누구의 좌표야? P6의 X좌표와 Y좌표가 되는 거겠죠. 그럼 X좌표는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Y좌표는 0이니까 두 개 합은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야. 알았죠? 우리 유형서는 다 0, 0 썼던 문제 있잖아. 맞죠? 거기서 실제로 사인 10세타와 코사인 10세타가 빠졌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빼고 중간에 남아서 답을 구하는 문제였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위의 X좌표, Y좌표는 코사인과 사인이다. 요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좀 깼어.
자,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85번이네요. 385번. 좋아요. 자, 385번은 이런 문제다. 그램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4분원의 호 AB를 100등분하는 각 점을 P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PN의 선분 OA에 내린 수선의 발을 차례대로 Q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P1의 길이의 제곱, P2 길이의 제곱, P1, Q1의 제곱, 그리고 P2, Q2 길이의 제곱, P99, Q99의 길이의 제곱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에 홀을 4분원의 홀을 몇 등분 해볼까? 좋아하는 등분 있어요? 3등, 5등분? 내 마음대로 할 거면서 맨날 물어보고. 맞죠? 5등분을 해볼까? 5등분 해보면 선 몇 개 그려야 돼? 선은 4개 그려야겠죠. 야, 똑똑하다. 하나. 각을 5로 나눠야지. 맞지? 2개, 3개, 4개 정도를 적절하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홀을 지금 5등분 했다랑 같은 말은 뭐냐면 이 각을 몇 등분 했다? 5등분 했다라는 얘기야. 이 말 이해하겠어? 어떤 원의 둘레 등분과 같은 얘기는 중심각을 그 등분했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 그러면 봐봐. 그러면 실제로 요 하나의 각은 얼마냐면 전체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하나의 각은 2분의 파이를 얼마로 나눈 거야겠어? 5분의 1로 나눈 각이 되겠지라는 거야. 이 말 알아듣죠?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은 봤더니 저 길이라는 것은 요 길이들이야. 지금 이 그림에서도 요 길이들인 거 이해하니? 요 길이들인 거야.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들을 더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기 들어봐. 야, 그러면 요게 반지름을 지금 요 길이를 1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길이는 됐어요? 얘분의 얘거든? 됐니? 근데 얘가 1이죠.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일 때 해당하는 Y좌표가 길이야? Y좌표는 무슨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 길이가 곧바로 사인의 2분의 파이 곱하기 5분의 1이다라고 둘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이 길이는 얼마냐라 그러면 사인의 2분의 파이의 5분의 2가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길이는 이 세 번째 길이는 사인의 2분의 파이의 5분의 3이 될 거고 마지막 요 네 번째 길이가 사인의 2분의 파이의 5분의 4가 되겠지. 맞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뭐 했어? 문제에서는 다 제곱을 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그러면 얘가 사인의 제곱의 10분의 파이고요. 얘는 사인의 제곱의 10분의 2파이고요. 얘는 사인의 제곱의 10분의 3파이고요. 얘는 사인의 제곱의 10분의 4파이가 돼요. 나도 이로 나눌 줄 알아. 근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잘 보면은 이 각하고요. 이 각을 더하면 얼마죠? 두 개의 각을 더하면 얼마가 돼? 얼마? 2분의 파이,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또 얘랑 얘 각을 더하면 얼마가 돼? 얼마? 90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바꿔볼게. 여기의 각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사인의 제곱의 10분의 4파이라는 놈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0분의 파이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라고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뭐? 각변환하면? 각변환은 뭐야? 코사인 10분의 파이 제곱이 되겠다가 되는 거야. 아, 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면 얼마야? 1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또 얘랑 얘도 각의 합이 90도니까 한쪽을 90 빼기 2 각이 되니까 얘를 각변환하면 코사인 제곱 2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1이 되니까 얘 총합은 얼마다?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됐어요? 자, 총 몇 등분했다고요? 99등분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첫 번째 각하고요. 요 각 보이죠? 이 각. 이 두 각의 합이 얼마겠어? 90도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이 합이 얼마가 될 거라고요? 1이 될 겁니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 99개네요. 그러면 얘랑 얘가 더하면 얼마라고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99니까 하나 빼주고 98, 2로 나누면 되겠고요. 49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49가 될 거고 기본적으로 맞니? 더하기 중간 하나 남겠죠. 누구 길이? P 49 Q 49가 남을 거야. 맞나? 얘가 남는 게? 아니 50이 남지. 너무하네. 이 49개를 썼잖아. 그럼 50번째가 남겠죠. 맞죠? 50번째가 남을 거야. 그러면 50번째는 딱 여기에 중간각이잖아. 맞니? 그러면 90도의 중간각이니까 몇 도인가요, 걔는? 45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길이의 제곱은 사인 제곱의 몇가 돼? 45도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사인 45도의 제곱, 2분의 루트 2 제곱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49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라고 풀어주는 거야. 알았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99등분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다 같은 문제야. 뭐 5등분을 하나, 뭐 9등분을 하나. 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해당하는 형태의 문제는 등분은 각의 등분과 똑같고 해당하는 요각과 요각의 합이 이제 90도가 되는 요 길이의 제곱은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낼 수가 있어? 요렇게 길이의 제곱 말고 이렇게 길이의 제곱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번엔 코사인인데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걔도 1이야. 알았죠? 얘는 그래서 높이 문제도 나오고 밑변 문제도 나와. 근데 어차피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오케이?